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시민 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오희원이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알게 된 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공예 비엔날레라는 행사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있었고, 이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거를 계속 믿어주시는 시민분들도 엄청 큰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이 준비하는 행사와 시민분들이 믿어주시는 행사에 어떻게든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활동 전에 굉장히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고요. 네,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민들 혹은 다른 관람객들에게 공예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재밌음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공예를 조금 그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예의 매력을 알려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예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도 공예를 정말 완전히 관심이 없었는데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너 누구니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어령 선생님이 젓가락을 통해서 되게 많은 말을 하셔요. 그러면서 한국의 젓가락에 대해서 미적으로도 얘기하시고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걸 보니 이제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쓰는 이런 기물들이 조금 특별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작년 이쯤에 3층에서 있었던 전통공예 페스티벌 보고서 공예라는 게 정말 이렇게 멋질 수 있다는 걸 또한 다시 느꼈거든요. 제가 공예하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멋지게도 뭔가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매력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던 언제였는지. 아무래도 가장 처음 했던 해설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본전실에 맨 처음에 들어갔었고, 관람객분도 한 분 있었는데요. 그 한 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처음이고 뭔가 좀 어색하고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분께서 정말 침착하고 귀담아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던 모습이 있어서 아직도 감사해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공예를 하면서 가장 애착이 가는 전시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비엔날레하고도 인연이 깊은 김희찬 작가님의 샵 23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로 만든 작품인데요. 그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가 뒤에 있는 직선의 새, 그리고 한 부분은 앞에 있는 곡선의 나무들. 저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곰브리치식으로 말하면 서양적인 부분, 앞에 있는 나무들은 자연적인 부분, 마찬가지로 곰브리치식으로 말하면 동양적인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두 개가 정말 잘 절묘하게 조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빠진 장자의 물화일체를 그 작품에서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가는 작품 같아요. 나무가 만들어내고 작가님이 완성하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자연과 인간이 화합하는, 그걸 완전히 구현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항상 똑같은 부분에서 생기는 에피소드인데요. 이와사키 스토무라고 본전시에 있는 작가분이에요. 뭐냐면 그 나무로 과일 깎아 놓으신 작가님이신데요. 그게 또 일목조 기법이라고 신기한 기법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무, 통나무를 그렇게 깎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설명을 하실 때마다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다 와, 우와 해주시거든요. 하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똑같은 반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란 참 똑같구나 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혹시 새롭게 배운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보고 느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청주에 계속 살았지만 공예 비엔날레에 매년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런 직접 참여하고 열기를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문화를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저보다도 더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행사에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걸 보고 느꼈습니다. 활동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선생님께서 달라진 점이나 성장했다고 느끼는 점이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도 공예 쪽은 아니었지만요. 문학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공생끼리 얘기하는 거와 대중들과 그 분야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약간 다른
다릅니다. 근데 제가 없었던 경험이 대중들과 이런 문화적인 걸 두고 얘기를 했던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 경험이 되게 저한테 필요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방법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엔날레 경험을 하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요, 청주가 문화적으로 뛰어난 곳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도 말하고 다닐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비엔날레를 이렇게 2년마다 꾸준히 계속 개최하는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청주는 그거를 꾸준하게 잘 지켰고요. 공예에 대한 열정을 이만큼이나 보여주면서 청주만의 문화로 그걸 또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정말 저는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예 비엔날레 자체는 청주 문화의 자부심이고 나아가서는 청주 시민들의 자부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껏 즐겨달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비엔날레가 비록 축제는 아니지만 오셔서 보시면 딱 느끼실 겁니다.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비엔날레와 겹쳐서 일어나는 많은 축제들도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즐길 수 있는 거 다 마음껏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